인문 대마왕 안치홍의 고전 뽀개기. (20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 사르트르의 문학이란 무엇인가는 그의 문학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학을 끊임없이 혁명 상태에 있는 사회의 주체성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그의 문학론은 여타 문학론과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또한 타자를 위한, 타자에 의한 문학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언급하며 자신의 실존주의 철학을 반영한 참여 문학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르트르의 실은 시란 무엇인가? 여기서 사르트르가 규정한 시는 엄격하게 구분된 어떤 산문이 특정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동시대인의 자유를 위해서 동시대인의 자유에 호소하는 그러한 형식, 까발림을 통한 형식이라고 한다면 시는 조금 다른 형식으로 자유롭게 인정돼야 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맞건 틀리건 간에. 견해로 달리할 수는 있는데 사르트르의 생각은 그래요. 사르트르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언어적인 영역으로서의 시를 특별히 구분해서 설명한 거기 때문에 그냥 뭐 문학이 현실 참여적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는 뭐 현실에 참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다르죠. 현실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지만 현실 참여적이냐 아니냐 뭐 영어로는 뭐 인게이지먼트죠, 그죠? 불어로 하면 안가지망이고 그거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현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일 수 있고 시가 현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은 조금 더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보편적인 형상화에 위치한다라고 이제 하는 게 사르트르가 생각하는 시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동의하든 안 하든. 그렇다고 뭐 민중시 같은 경우는 산문에 가까운 거죠, 사실은. 시 부분은 그렇고 뭐 그러니까 이 시에 대해서는 이제 이 텍스트, 이 문학이란 무엇인가 사르트르의 생각을 가지고 시를 이해하는 것과 그냥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이제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나눠서 이해를 하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어,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문학에 관한 책이니까 이제 문학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해야죠. 지금 그런 정치적인 것의 범위는 비정치적인 것까지 포함하는 게 정치적인 것의 범위라고 보면 되고 뭐 문학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볼 것들은 번역이 언제 거나 요즘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좀 뭐 밑줄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하고 갔으면 하는 이제 표현들 같은 게뭐 예컨대 이제 문학은 그 본성상 끊임없이 혁명 상태에 있는 사회의 주체성이다라는 게 이제 사르트르의 문학정의인데 뭐 끊임없이 혁명 상태에 있는 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 좀 이해하기 뭐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사회의 주체성이란 말은 뭐 좀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사회의 주체성이란 말은 주체를 사회화하는 걸 수도 있고 거꾸로 그다음에 어떤 사회에서 주체를 세우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일 수 있는데 다만 중요한 거는 그 주체가 끊임없는 혁명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체와 작업 자체가 사회와 결부해야 된다. 근데 그게 어떻게? 문학 속에서. 이게 이제 사르트르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인데 조금 더 이제 평이하게 문학적인 표현으로 가면은 아까 한번 얘기했듯이 문학 작품은 하나의 호소다. 그다음에 그래서 작품을 쓴다는 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시와 구별이 되는데 작품을 쓴다는 것은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 그다음에 내가라는 건 작가죠. 작가가 계획한 뭐 발현 드러내는 것. 요즘 번역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발현 드러내는 것은 뭐 일종의 문학적 장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아까 얘기했던 형상화라는 용어로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런 것들을 객관적인 존재로 만든다는 것은 걸쳐지고 던져져서 사람들 관계망 속에 투입된다는 얘기죠. 객관적인 존재로 만들어주도록 그러니까 독자에게 호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객관적인 존재로 만들어지는 건 자신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란 얘기죠. 독자에게 호소해서 객관적인 존재가 되도록 한다는 것인데 그거는 앞에 거와 연관지면
사회의 주체성을 환기함으로써 끊임없는 혁명 상태를 유지하는 힘, 이게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아까 시에 관한 오해는 이제 여기서 당연히 드러나죠. 작품을 쓴다는 것은 이 양반이 생각하는, 사르트가 생각하는 작품은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서요. 근데 사르트가 생각하기에 시는 언어적인 수단을 통한 매체가 아니에요. 시는 비언어적인 매체라고 보는 거예요, 사르트는. 뭐 그렇기 때문에 아까 했던 얘기는 그냥 사르트르의 정의가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지, 그냥 일반론, 우리가 사르트를 떠나서 일반론으로 민중시라든지, 예를 들어서 민중시라든지 그런 뭐 다른 장르의 영역까지 포괄해서 과연 그것들이 현실 참여가 불가능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의문은 좀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르트르의 시론이 그럼 어떤 분류가 올바르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 굳이 따질 이유 없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뭐 영역 구분을 통해서 이 양반은 현실 참여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특히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한 가지 뭐 여기 이제 이 고전주의 문학에서 이제 뭐 부르주아 시대의 어떤 문학의 타락이라든지 이제 뭐 역사적인 맥락을 쭉 일별하잖아요. 일별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주목하고 있는 것들은 어쨌든 끊임없이 혁명 상태에 있는 사회의 주체성을 환기하고 호소하는 게 문학이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그때 주의할 거는 이런 거죠. 앞에 역사적인 개관을 한 다음에 이 양반이 내린 결론은 모든 시대의 추상적 인간에 관해 쓰는 거다, 아니다? 아니다. 라는 거죠. 모든 시대의 추상적 인간에 관해 쓰는 게 아니고 자기 시대의 인간, 자기 시대의 인간에 대해서 쓰는데 뭐 전체라고 표현은 돼 있네요. 모든 시대는 아닌데 하여간 자기 시대의 인간 전체에 관하여 자기 동시대인을 위해서 써야 한다. 자기 동시대인을 위해서 써야 한다라는 이제 쓰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죠. 결국 혁명이라는 것은 특정한 굴레, 특정한 고통, 특정한 사회적인 그 불편한 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경감시켜 주거나, 부당하게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부당함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게 어떤 혁명적인 자세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항상 역사적 맥락 속에 위치할 수밖에 없죠. 근데 뭐 그래서 보편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보편적이라는 게보다는 이제 보편이라는 말을 써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문학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은 어떤 시대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문인들은 보편주의로 돌아가는 경향을 많이 보였다.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일제시대 때도 우리가 이제 그 뭐지, 카프? 일제시대 때도 참여 논쟁이 있었죠. 카프하고 이제 순수파 논쟁이 있었고, 이제 1960년대 무렵에 이제 김수영하고 이런 그런 참여 논쟁도 있었고, 뭐 요즘은 참여 논쟁 자체가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요즘은 뭐 문학 자체가 거의 뭐 죽어가지고 별로 의미가 없지만은, 그 일제 시대로 돌아가면은 최근에 이제 동준한 시도 이제 영화도 나왔고 하는데, 일제 시대 때 우리가 이제 시에서 상당히 비중 있게 그 취급되는 청록파라든지, 일제 말기에 왜 자연을 노래하고 뭐 현실을 벗어나서 40년대 유행했던 문예 사조를 우리가 청록파라고 하지요. 청록파 같은 경우에 비난받는 이유들이 그 일제 수탈이 가장 어떤 정점에 달한 시점에서 동시대인, 아까 사르트르가 말한 동시대인의 어떤 고통이라든지, 동시대인을 써야 되고 자기 시대의 인간에 관한 것들에서 외면해서 자연이라든지 보편적인 인간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또는 아까 사르트르의 시론으로 얘기하면은 비언어적인 걸쳐짐을 통해서 현실과 유리된 이미지나 그다음에 유락, 이런 것들에 몰입하고 있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비판을 받은 거죠. 사르트르의 문학론을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 책이 이제 지금은 뭐 빛바랜, 내 책처럼 이제 빛바랜 책이 돼버렸지만은, 당시에는 어떤 문학에 있어서 이 본령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고전의 반열에 있는 책이지요. 거기서 문학의 본질적인 문학론, 이런 것들은 뭐 다른 미학 이론이나 이런 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람이 한 얘기는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사르트르에서 봐야 될 거는
끊임없이 혁명 상태에 있는 사회의 주체성, 이 문학이라는 그 정의는 우리가 다른 것들은 이제 일반적인 문학론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조금만 문학 개론, 뭐 미학사 같은 걸 보면 알 수 있는 뭐 내용이고 뻔한 내용이지만 끊임없이 혁명 상태에 있는 사회의 주체성으로 문학을 설명했다는 거는 이제 기억해야 될 거고, 이게 이제 사르트르 문학론에 있어서의 탁월함, 뭐 이런 것이죠.